안녕하세요. 집에서 노는 아빠 예스파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지금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목 상태가 완벽하게 회복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목소리 회복이 좀 더뎌 가지고 영상 찍는 날짜를 좀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찍게 되었는데, 오늘은 수술을 한 지 약 한 40일 정도 지난 시점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수술 후 이제 경과, 그리고 수술 후 이제 일주일, 뭐 2주일 이렇게 이제 시간이 경과될수록 이제 증상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제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편해요. 예, 목이 불편하고 이렇게 오래 말하다 보면 아마 목소리가 좀 갈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이제 병실로 왔는데, 일단 그 전에 수술 마치자마자 이제 회복실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수술 부위가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이제 수술한 부위는 오른쪽 림프절과 이제 중앙에 갑상선 전절제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막상 수술을 하려고 열어봤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갑상선 전절제와 오른쪽 림프절만 이제 제거를 하기로 했는데, 수술을 하려고 열어봤더니 중앙에 림프절에 암세포들이 많이 전이가 되어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중앙 림프절까지 제거를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수술의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회복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회복실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간호사님들을 불러가지고 "너무 아프다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너무 그 순간에 너무 매정하게, 여기서는 뭐 회복실에서는 진통제를 놔줄 수가 없다고, 병실로 옮겨서 진통제 바로 놔주겠다고. 근데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섭섭하고, 난 너무 아픈데, 얼마나 아팠냐면 정말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통증을 가지고 이제 병실로 올라왔는데, 뭐 진짜 막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아내가 있든 없든 뭐 정신없, 너무 아파 가지고 이제 제 병실 침대로 옮겨서 이제 누웠자마자 이제 간호사님이 오셔 가지고 진통제를 놔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여기 수술부의 통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통증은 전혀 없었어요. 예, 그 이후부터 정말 통증은 전혀 없었고, 아마 하루 정도, 수술 후 하루 정도는 제가 진통제를 계속 맞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루를 막 정신없이 보내고, 근데 참 신기했던 게, 대부분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저녁부터 식사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인제 7시 시부터인가 6시 시부터인가 오전 인제 쭉 금식을 하고 1시 시쯤인가 들어갔어요. 1시 시인가 2시 시인가, 인제 좀 한 달 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들어갔다가 한 3 시간 수술하고 1 시간 정도 회복 시간 거쳐서 한 4-5 시쯤에 인제 병실 도착했단 말이에요. 도착해서 인제 진통제를 맞고 막 해벌레 하고 있다가 이제 한 6시 시쯤 되니까 밥이 나오더라고요, 식사가. 근데 죽이 나왔어요. 죽이 나와서 그걸 또 맛있게 먹고 또 힘을 차렸는데, 그날 밤에는 제가 인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붓기 또 엄청나게 부었었어요. 거의, 지금은 좀 그래도 정말 많이 가라앉은 건데, 이렇게 딱 거울을 봤을 때 이 얼굴 크기와 목 크기가 거의 비슷했어요. 예, 지금은 그래도 목에 이렇게 윤곽선이 있지만 그때는 이 목이 이렇게까지 막 부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바로 누워 있게 되면은 이제 목조름 현상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인제 뭐 병실에 입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실 침대가 편하지만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옆에 분이 인제 제가 수술한 날 들어오셨는데,
제가 3인실을 썼는데 코를 너무 고르셔가지고 제가 잘 땐 소리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숨도 못 자고 하루를 이제 보냈어요. 밤을 지새웠어요.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무실도 이렇게 쾌적했어요. 정말 장소도 넓고 뭐 화장실도 따로 있고 뭐 바로 이제 창가라 가지고 이제 또 뷰도 좋았고 뭐 불편한 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점심때쯤 해 가지고 이제 간호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혹시나 1인실이 남으면 꼭 알려달라고. 그래서 1인실로 좀 옮기고 싶다고 제 의사 표현을 했고, 신기하게도 이제 간호사님 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병실 중에서 1인실이 인기가 제일 많다고. 그래서 병실 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좀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1인실부터는 상급 병실로 이제 돼가지고 실비에서 보험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10만 원 정도까지 나오나? 그런데 1인실 금액이 거의 한 4,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박에.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나 싶었던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실비에서는 입원료가 잘 안 나오지만 다른 이제 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팠는데 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좀 돈을 투자하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큰맘 먹고 1인실로 가야겠다. 맘 편히 좀 있다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1인실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빈 병실이 생기면 꼭 연락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병실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뭐 제가 맥북이랑 뭐 아이패드 뭐 다 들고 갔는데 솔직히 뭐 유튜브도 잘 안 보게 되고 넷플릭스도 원래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보게 되고 심지어 는 책도 한 권 들고 왔어요. 읽어보려고. 그것도 안 나게 되고 그냥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뭐 밖에 쳐다봤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술 후에는 열심히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병동 계속 돌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좀 지나서 이제 간호사님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실이 났다고 1인실이. 그래서 준비하자고. 그래서 이제 1인실로 이제 옮길 준비를 하는데 살짝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짐을 막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심심하니까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도 가져오고 아이패드 뭐 맥북 그리고 뭐 가습기 뭐 책 심지어 이제 닌텐도 게임기도 가져갔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제 살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막 물, 음료수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걸 다 들고 또 몸은 아프고 불편한데 1인실로 뭔가 이동해야 된다는 이걸 다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귀찮은 거예요. 힘들고. 하면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옮길 때 좀 조금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가 병실을 옮겼어요. 아주 편하게. 근데 병실을 옮기기 전에 옮겨주시는 아마 뭐라 그래야 돼요? 보조사인가요? 간호조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짐들 다 그냥 침대 위에 올려두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그래 침대가 갈 거라고. 난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몸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몸이랑 짐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침대 자체도 그냥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침대에다 모든 짐을 그냥 다 올려놓고 1인실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같은 층에 1인실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비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 않아도 그냥 바로 어떻게 보면 5, 6번째 칸 옆방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도 편하게 1인실로 옮길 수 있었어요. 1인실에 딱 들어갔는데 역시 좋긴 좋더라고요. 일단 뭐 뷰도 이제 창가는 당연히 있으니까 뷰도 괜찮았고 소파도 하나 있었어요. 개인 소파도 하나 있었고 개인 냉장고며 개인 옷장 또 크게 있었고 특히 또 개인 화장실도 있었고 3인실에서는 없었던 TV가 또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한
34인치, 32인치 정도 그렇게 되는 TV가 또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근데 뭐 TV는 뭐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인실에 또 병실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1인실로 옮기고 나니까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이제 지내도 되더라고요. 3인실 할 때는 이제 항상 그 커튼을 치고 막 약간 이제 또 옆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다니고 막 이랬는데, 전화 통화하려면 또 밖에 나가서 통화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1인실로 옮기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제가 인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하게 생활을 했는데,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엄청나게 건조했어요. 너무 건조한 거예요. 물론 제가 가습기를 가져갔는데 이 가습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히터가 계속 나오는데 히터를 끄면 또 춥거든요. 히터를 계속 틀어 놓으면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수건을 적셔 가지고 한 3개 정도를 걸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건조함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병실에서 1인실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혓바닥이 갈라져서 피가 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이 혓바닥이 건조해져 가지고 쫙쫙 갈라지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만큼 건조했어요. 그리고 인제 계속 인제 이틀 3 일째 인제 입원을 계속하면서 아직 자는 건 계속 불편했어요. 이 목조름 현상이 너무 심해 가지고, 다행히 1인실에는 개인 소파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 인제 되게 푹신푹신했거든요. 그 소파에 앉아 가지고 좀 잠을 잤어요. 며칠 한 이틀 정도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여기 뒤에다 베개 딱 올려 놓고 이렇게 누워 가지고 그냥 잤어요. 예. 그렇게 이틀 정도 자고, 그리고 링겔도 제가 그 퇴원할 때쯤 뺄 줄 알았는데 1인실로 옮기고 나서 바로 이렇게 수액은 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는 날 아침에 인제 달아 놓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한 이틀, 수액은 한 이틀 정도, 2-3일 정도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화요일 날 저녁인가 수요일 날 아침인가 하여튼 그때쯤 링겔을 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너무 이렇게 빨리 빼 주셔 가지고 인제 좀 놀랍기도 했는데, 그때 인제 제가 계속 퇴원 전까지는 수액은 뺐지만 여기 인제, 여기 보시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제 상처입니다. 상처고 여기 구멍을 하나 내 가지고 배액관, 그래서 여기에 뭐 진물, 수술한 부위에 대해서 진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인제 배액관을 이렇게 해 놨는데, 고거는 퇴원 전까지 계속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계속 그 핏물이나 뭐 이런 진물들 잘 빠질 수 있도록 고것은 계속 달고 있었고, 수액은 뭐 그냥 금방 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제가 월요일 날 수술하고 이제 화요일 날 1인실로 옮기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인제 매일 이제 교수님께서 회진을 도시는데, 수요일 날 오후 오후에 회진으로 오셔서 교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제 상태를 보시더니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수술 전에 분명히 1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상태를 보시더니 이게 뭐 회복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목요일 날 퇴원하자고. 그래 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솔직히 입원 전에는 1인실에서 저만의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막상 수술을 하고 병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일단 침대부터 너무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어렵고 생활 자체도 너무 심심하고 몸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빨리 편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생기더라고요.
뭐 다 귀찮아진 거예요. 그냥 병실에서 내가 뭐 거기 앉아가지고 뭐 넷플릭스 보는 거 자체, 책 읽는 거 자체가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그냥 집으로 빨리 가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팍 들어놓고 이제 자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내일 퇴원합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 살짝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다음날 오전에 교수님이 이제 다시 회진으로 오셔서 이제 퇴원 준비하자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여기 달고 있었던 배액관을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제거를 해주시는데, 저 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아프진 않았어요. 제거할 때 아프진 않는데, 그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거할 때 아프진 않는데 좀 느낌이 이상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얇은 호수 있죠. 호수.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 버블티 마실 때 그 둥근 빨대 있잖아요. 빨대 정도의 크기보단 조금 얇은 관인데, 그 관이 난 여기 바로 요만큼 요 안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잡아 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관이. 그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내 몸에서 막 그 기다란 선들이 막 나오는데 뭔가 좀 느낌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아프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제거하고 여기다 이제 뭐 밴드까지 붙여주시고 나서 이제 퇴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퇴원을 해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퇴원할 때 이제 밑에 내려가가지고 퇴원 수덕 다 밟고 이제 처방된 그 약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와, 그냥 빨리 침대에 누워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말 짐 풀지도 않고 그냥 손이랑 발만 이렇게 잠깐 씻고 바로 누웠어요. 기절했어요. 정말로 제가 맨날 자는 그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정말 1시간 반 정도 그냥 푹 진짜 자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 조심하라고 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제가 수술한 부위를 이제 테이핑을 하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알았는데 실로 이렇게 꼬매거나 그러지 않고 본드로 붙여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수술하신 분들을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저 이제 뭐 꼬맨 데 보면 이렇게 실 자국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실밥 자국이. 근데 지금은 좀 보시면 아시죠? 실밥 자국 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수술 부위 칼로 가른 데가 그 본드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완전 강력한 본드로. 예, 그렇게 붙여놔가지고 되게 어떻게 깔끔하게 좀 이렇게 목 주름에 맞게 잘 잘라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한 수술한 지 40일 정도 지났는데 계속 약은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옅어진 것 같고, 솔직히 뭐 이제 저도 뭐 결혼도 했고 뭐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들었고 해서 뭐 굳이 이거를 뭐 레이저 치료하면서 흉터를 막 가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평생 살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일상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는 거였어요. 태어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기절한 건 정말 기절했어요. 불편한 줄도 모르고 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기절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이제 자야 되는 그 시간에 잠자리에 눕잖아요. 그러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 목 조름 현상이 너무 심했어요. 누워 있으면 진짜 누군가가 위에서 목을 꽉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너무 심해가지고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가장 편한 자세가 어디였냐면 책상 의자, 지금 요 의자 있죠, 요 의자 뒤로 이렇게 살짝 제쳐지거든요. 이렇게 제쳐서 자는 게 가장 편했어요. 이러고 이제 다리 올리고 이불 덮고 그러고 잠이 들었죠. 그렇게 한 목조름 현상이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갔던 것 같아요. 태어나고 나서 그때까지 진짜 자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목의 움직임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좀 옆으로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잠을 좀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술한 후에는 특별히 몸에 변화는 없었어요. 뭐 특별히 피곤하거나 뭐 축 처지거나 뭐 기분이 뭐 우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쪼끔 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쪼끔 더 상쾌해진 느낌? 상쾌해진 기분?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전혀 피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인제 제가 약 한 2주 후면은 또 방사선 치료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이제 방사선 치료하기 전에 또 이 신지로이드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전혀 신지로이드를 먹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피곤함이 전혀 없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퇴원을 해서 지금 거의 인제 한 달 넘어가는 이 기간 동안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느껴져요. 제가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예, 좋아지고. 솔직히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약 일 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말을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막 한 1분 가까이 하다 보면 목소리가 막 갈라지게 됐고, 그런데 진짜 일 주일 사이에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아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인제 수술하신 분들이 계시면 "시간이 약이다." 물론 저도 인제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라는 말들을 들었을 때는 한숨만 나오긴 했어요. '진짜 시간이 답인가?' 하지만 인제 막상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해서 퇴원 이후의 삶을 또 살아가다 보니까 음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히 좋아지는 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수술 후 첫 외래를 다녀온 이야기를 해 드리고, 또 이어서 인제 또 뭐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